문동은 이력서의 가짜 주소. 문동은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거지는 모두 세종시 세명로 71 에덴빌라 301호입니다. 그러나 세명초등학교에 낸 이력서에는 세명시 강일로 1943 301호로 되어 있습니다. 박연진 집 바로 옆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인데요. 이 가짜 주소는 강현남의 집 주소를 살짝 바꿔서 만든 것입니다. 강현남의 운전면허증에 나와 있는 주소는 세명시 강일로 1941-3 지하 1층입니다. 여담으로 강현남의 운전면허증에 나와 있는 사진은 강현남과 전혀 닮지 않아 보입니다. 문동은의 습관. 문동은은 가끔 뒷정리를 잘하지 않습니다. 문동은은 주여정, 갈비집 박사장, 하도영과 같이 바둑을 두었죠. 바둑을 마친 후 자기 바둑 도를 정리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하는데요. 문동은은 바둑이 끝난 후 멋있는 말을 남긴 후 바둑 돌은 치우지 않고 떠납니다. 편의점에서 하도영과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는 어떨까요? 삼각김밥을 다 먹고 하도영에게 다음엔 돈 더 많이 가져오세요 라고 말하고 쓰레기를 탁자에 남기고 떠납니다. 옥상에서 김밥 먹다가 에덴빌라 할머니와 만났었죠. 할머니가 문동은에게 그게 아침이에요? 새벽마다 와 있네하며 인사를 하죠. 마지막엔 비닐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갖고 내려가고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보여준 문동은의 습관으로 보아 에덴빌라 할머니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동은이 김밥 비닐을 옥상에 버리고 간 전적이 있지 않을까요? 고1 박승훈 학생 모의고사 성적. 문동은이 대학교 때 수학과외를 한 박승훈 학생은 모의고사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수업 중 가슴 한번 보여주시면 진짜 이번 시험 잘 볼게요 했던 이 학생은 가슴을 보여줬어도 절대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며칠 후에 보게 될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 급히 하게 된 주말과외였는데요. 그때가 여름인 것으로 보아 6월 모의고사겠죠. 이미 중간고사도 마친 후인데 이제서야 근해 공식 유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 배우는 근해 공식은 중학교 3학년 때도 이미 배웠던 내용이고 고1에서도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데 6월에 이걸 배우고 있다면 아예 기본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1번 문제 하나 맞추고 나머지는 찍어서 20점 예상합니다. 자퇴서에 적힌 가해자연대의 서열. 문동은은 자퇴서에 가해자들의 이름을 다 적었었죠. 손명호가 때린 순인지 가나다 순인지 궁금해했었는데요. 자퇴서에는 박연진, 전재준, 이사라, 최혜정, 손명호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동은은 서열 순으로 적었네요. 그런데 문동은이 담임에게 말할 때는 박연진, 이사라, 전재준, 최혜정, 손명호라고 하며 전재준과 이사라의 순서를 바꿉니다. 이것으로 보아 전재준과 이사라는 공동서열이 같습니다. 뒤섞인 선후관계. 문동은 다리의 화상 상처는 문동은의 달방에서 생겼습니다. 눈 오는 날이었고 그때 최혜정은 거북이의 빙고를 틀었었죠. 거북이의 빙고는 2004년 11월 16일에 발매되었습니다. 문동은이 야자를 하고 있을 때 최혜정과 손명호가 교실로 문동은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체육관으로 끌려가고 기어서 도망가려 할 정도로 심하게 맞게 되는데요. 다리에 이미 화상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달방에서 당한 이후일 텐데요. 옷차림을 보면 겨울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박연진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급히 서두르지 마. 좀 더 멋지게 다가와. 가슴이 뜨거운 사랑 이런 가사입니다. 바로 2004년 12월 13일에 발매된 채연의 둘이서입니다. 문동은이 자퇴서를 낸 날짜가 2004년 12월 10일이라서 그 이후로는 등교를 하지 않았고 야자를 했을 리도 없는데요. 문동은 자퇴 이후 발매된 노래를 부르며 야자하고 있었던 문동은을 괴롭히는 장면이 시간의 선후관계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문동은의 바둑 공부. 문동은은 박연진의 결혼 발표 직후부터 하도영에게 접근하기 위해 바둑 공부를 합니다. 서점에서 바둑 이야기, 놓아보는 바둑책 등 바둑 관련 서적을 정독하고 공원에서 할아버지들이 두는 바둑을 유심히 관찰하죠. 하지만 이세돌이 누군지 모르고 첫 바둑알을 정가운데 두네요. 주여정이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문동은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주여정에게 바둑을 배우기 전까지는 책을 읽어도 바둑 구경을 해도 알게 된 것이 흑돌이 먼저 둔다는 정도였습니다. 세명 부동산의 위치. 주여정 성형외과는 2층입니다. 아래층엔 요가, 위층엔 헬스라고 하시는데 뉘앙스가 병원 자리 바로 밑이 요가라고 하는 것 같죠? 할머니 영업하시려고 농담하신 걸까요? 주여정 성형외과 바로 아래층엔 세명타워 홍보관과 세명부동산이 있네요. 바로 밑이 아니라 1층 어딘가에 요가가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오프닝 안약. 오프닝에서 안약이 보석처럼 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닥은 잡초들이 둘러쳐져 있는 분화구 같아 보이는데요. 전재준의 눈썹과 안구를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강현남의 가명. 강현남이 점집에 가서 쓴 가명은 현남과 딸 선아의 이름에서 한자씩 따온 강현아입니다. 문동은의 선생님 자질. 문동은은 과외 경력이 오래된 만큼 잘 가르칩니다. 강현남에게 카메라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하죠. 강현남이 SD카드를 잘못 꽂아서 부러질 것 같다고 할 때 곧바로 저지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면 부러집니다. 라고 담담히 말합니다. SD카드가 부러질 위기에 있지만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렌즈 뚜껑을 닫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해도 한숨 한 번 안 쉬고 렌즈 뚜껑을 벗겨줍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기본은 침착하게 기다려주는 것인데 이런 점만 봐도 문동은은 초등선생님 역할도 훌륭히 할 것 같네요. 무당집 소금 세례. 저를 포함 많은 분들이 박연진이 무당집에서 첫 번째 소금 세례를 받은 것이 윤소희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셨는데요. 문동은이 처음으로 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했고 여름입니다. 경찰서에 다녀오느라 늦은 박연진에게 박연진 엄마가 소금을 뿌리죠. 입은 옷차림을 보나 문동은을 괴롭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이므로 여름입니다. 윤소희 안치 날짜는 12월 15일 겨울이므로 그때의 소금 세례는 윤소희와 관련이 없습니다. 손명호의 손가락 타투. 손명호는 목, 손가락, 가슴, 팔 등의 타투가 많습니다. 주로 오른손이 많이 보이는데요. 손가락마다 숫자를 로마자 표기로 7, 8, 9, 10을 써놓은 것으로 보아 손가락 10개의 1부터 10까지 숫자를 새겨넣은 것 같습니다. 담임의 아들 김수환. 문동은의 담임은 쥐값을 받았죠. 어쩌면 가장 비참한 최후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들 집을 찾았다가 아들에 의해 고의적으로 죽임을 당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김수환은 장학사 시험에서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사람이 장학사가 되면 절대 안 되지 않을까요? 파트 2에서 징벌할 사람이 많긴 하지만 김수환이 장학사가 되는 것을 꼭 막아주길 바랍니다. 신영준 서장의 배신. 신영준은 현재 북부경찰청 치안감이죠. 그래도 신 서장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박연진 엄마의 사병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박연진이 신 서장과 만나는 장면이 3번 나오는데요. 그중 박연진 엄마의 집에서 문동은의 이력서를 주며 뒷조사를 부탁했을 때와 정식의 육회를 같이 먹던 날에 2번 다 재준에게서 오는 전화를 박연진이 받지 않고 뒤집어 놓습니다. 성도 없이 재준이라고 저장해 놓은 것과 거의 볼 때마다 걸려오는 전화를 보고 몇십 년 경찰 생활을 해온 신 서장의 촉이 발동하겠죠. 파트 2에서 박연진의 약점을 잡아서 뒤통수를 치는데 이용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